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구미 송경입니다. 저는 콜드콜로 연결이 되셨던 세탁소 사장님과 급하게 오후에 미팅이 있어서 잠시 만나고 왔고요. 다음 주에 좀 특약을 일단 회사는 정하셨고, 감액할 부분 감액하고, 그리고 특약을 좀 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시 설계를 해서 다음 주에 계약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사장님과는 콜드콜 미팅으로 만나서 글쎄요, 이렇게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할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미팅에서 1시간 정도 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인사드렸고, 그리고 한 번은 그때 운전자 보험을 의뢰를 해주셨었다가 그때 아드님께서 들었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소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전화로 안부 인사를 했었죠. 예, 전화로 안부 인사를 했더니 그때 이제 저한테 한번 그때 이제 명함이 없으니까 한번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돼서 갔던 분이었어요. 제가 유튜브에 남겼었거든요. 그런 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왕이면은 저한테 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음 주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되면 다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어제 아침에 세네카의 행복론이라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안티프레질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그 저자가 그 세네카의 책을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예전에 피파리에서 한번 세네카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그때 다룬 적이 있어요. 미덕에 관한 뭐 이런 내용이 막 나왔었죠. 되게 그 안티프레질처럼 되게 책이 막 이렇게 막 두꺼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얇아서 괜찮다 그랬는데 그 안에 내용은 괜찮다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농도가 짙고 깊고, 네. 근데 한번 그냥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생각 꽂혀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이제 책장을 이렇게 쭉 보는데 세네카 행복론은 보이지 않고 갑자기 제 눈 안에 들어오는 건 예전에 MF 케어에서 다뤘던 마이클 싱어인가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을 다뤘었어요. 그 존숙 대표님께서 읽어서 나눔을 하라고 하셨던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제 눈안에 그걸 다 읽진 않고 이렇게 설렁설렁 보면서 그냥 줄친 부분 이렇게 보다가 제 눈안에 그냥 들어왔던 그 키워드가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가 이 죽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죽음이 주인이고요, 우리는 세입자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표현이 너무 생소했어요. 죽음이 주인이고 우리가 세입자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죽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엄마 아빠 돌아가신 것도 보면
그러니까는 그게 아직도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수목장에다가 모셔드리고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거를 아직은 이론상으로는 알지만 현실 제가 경험을 아직 안 해봤잖아요.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내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직접적인 경험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는 인간은 한없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주에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이 티끌 하나밖에 안 된다.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먼지 정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참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제 문제에 빠져서 당장에 이런 눈앞에 놓인 일들, 내 아픔, 내 문제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대표님하고 아이스간 대표님하고 1대1 코칭을 하면서 느낀 건요. 어제도 이제 사례로 아이스간 대표님께서 사례로 이제 경험 기반으로 하신 사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님께서 작년 8월 15일 형과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를 출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5km까지는 괜찮으셨었는데 7km를 뛰시다가 이제 기절을 하시고 이제 경련까지 일으키시고 72시간 3일을 잠을 못 자신 거예요. 못 주무신 거예요. 네, 어디 그냥 이렇게 기대면은 주무시는 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잠을 못 자니까 이게 3일을 못 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잠을 못 자는 게요. 제가 예전에 우울증이 걸렸을 때는 저도 이제 불면증이 있었죠. 왜냐면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약을 먹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술에 의존해서 그 취함에 잠을 이제 자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게 나중에는 이제 극도의 이제 공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표님께서는 그런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을 어떻게 보면 맞이하신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 블랙스완을 좀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그 PT를 운동을 하시는데 그 PT가 조금 더 너무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을 것을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의원성 질환이 오신 거죠. PT 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거를 안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의원성 질환으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 대표님은 이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한 거와 그리고 이제는 또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질병에 걸려요. 옛날에 그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도 있었잖아요. 그나만큼 이 잠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잠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때는 너무 예민해요. 저는 무조건 깜깜해야 되고요. 잘 때 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람을 맞춰놓은 것도 굉장히 그 소리가 다 들려요. 문을 닫고 잠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잠은 정말로 잠을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질 좋은 잠을 자보고 싶다 할 정도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나마큼 잠이 정말 중요한데 대표님은 그거를, 근데 중요한 건 대표님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아, 제가 어, 아까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표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에는 5가지 단계가 있대요. 그 5가지 단계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거부래요, 거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 죽음을 온전히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웰다이라고 하죠. 웰다이. 잘 죽는 거가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막상 죽을 때에는 거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나 아직 할 것도 많은데 못한 게 너무너무 많고 이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이 있더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라고 해요. 분노가 나중에는 이거를 거부를 하다 못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나 착하게 살아왔잖아. 뭐 그런 식으로 화가 너무너무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울이에요. 우울감. 우울감이 오면요, 불면증이 옵니다. 그리고요, 무기력증이 옵니다. 그리고요, 예민함이 따라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우울증을 겪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약 복용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울증 그 약에는 항상 그 수면제가 처방이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항상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잠은 잘 자냐? 항상 먼저 그 말을 물어봐요. 잠은 잘 자냐? 그거에 따라서 약의 그 복용량을, 저도 처음에는 한 알이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쪼개서 반으로 용량을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민하니까 예민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약, 이렇게 해서 뭐 신경 안정제 뭐 이런 종류인 거죠. 그런 것들을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약발을 되게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진짜 그 약을 먹으면 정말 그냥 삽시에 정말 몇 분 안에, 30분 안에, 30분도 안 걸려요. 거의 뭐 한 진짜 몇 분 뒤면 정말 잠이 정말 미친 듯이 막 휘몰아쳐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 걸렸을 때 술에 의존을 했죠. 술을 먹으면 취해서 그 취기에 잠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약을 복용했었죠. 우울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가지 단계를 다 거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이상 대표님은 이 3가지 단계를 스킵을 하신 거예요. 스킵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스킵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면은 이런 감정들을 다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단계를 스킵을 하시고 4단계가
협상이라고 합니다. 협상. 협상이래요.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5단계가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 그러면 내가 죽을 거면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이런 것조차도요, 사실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어요. 분명히 제가 잘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막판에 질병으로 죽을지, 정말 뭐 사고로 죽을지, 이거는 정말 블랙스완의 영역이잖아요. 이걸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렇죠. 5km까지는 괜찮으셨는데 이제 조금 더 7km까지 뛸 수 있다라고 이제 느끼셔서 뛰었는데, 그 블랙스완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 것들. 하지만 대표님도 그 블랙스완의 영역을 겪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로 인한 깨달음을 저희한테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하려고는 하세요. 이게 사람이 보통의 이런 상황들이 나한테 맞닥뜨리면요,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먼저 감정이 앞설 텐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표님이 그거를 통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3단계를 스킵을 하시고 협상과 수용을 통해서 현재, 이게 더 놀라운 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학 관련된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건강 관련된 것들도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하시고 또 병원도 가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로서, 그리고 정말 대표님의 가치 중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대표님이 이것들을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남기려고 하시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놀라워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3단계를 스킵했다는 것 자체에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메모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걸 3단계를 스킵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언어로 표현을 하기가 참 안타까워요. 진짜 여기밖에 제가 아직은 표현이 안 되는 영역인데, 이쯤 되려면 글쎄요, 스님들이나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상 대표님이 정말 갈수록 진화를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는 정말 제자리에 머물러 계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말이 아닌 행동을 봐라. 그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말이 제일 의미가 없고. 근데 그거를 몸소 이론상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화하시고 계속 실험하시고 계속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저희 제자들한테 아낌없이 어떻게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이게 그래서 어제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을 보다가 죽음이라는 게 곧 주인이고 우리는 그냥 세입자일 뿐이다. 언젠가는 방을 빼야 되잖아요. 방을 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대표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개입을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 다 사춘기 예민한 나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핸들을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하면 엄마로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돼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잘 핸들하는 사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너의 문제가 가벼워질 것이다.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또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어제 또 찍고 이거는 다음에 찍어야 될 생각했는데 이게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이렇게 약간 또 전달력에 있어서 조금 흐릿해지는 감은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남겨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어제 제가 그런 책을 봤을 때 그런 죽음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대표님과 코칭을 하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5단계에 있어서 대표님께서는 그 3단계를 스킵을 하시고 협상과 수용으로 지금 겸허하게 그 과정을 받아들이시고 알아보시고 실험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그래요. 대표님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장 몇 시간 뒤에 일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자산일 수 있겠다. 저한테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게 없었더라면 손으로 쓰고 있었어야 될 거잖아요. 일기처럼. 옛날에는 일기를 썼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요새 글을 잘 안 읽죠. 그리고 유튜브도 뭐 긴 시간이 있으면 잘 안 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유튜브가 좋은 게 딱 그 날짜, 연도, 그 나이를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신 또 아이스강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게끔 또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삼스럽게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나의 기록 창고이다, 나의 자산이다. 약간 조금
있긴 했어요, 영상이. 그런데 오늘은 이것저것 좀 주저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이게 사실 와닿진 않아요. 솔직히 와닿진 않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제보다 성장하면 됐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면은 된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